경험과 실전 사례로 합격 노하우를 제공하는 면합TV 알상무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임원 면접에 들어갔을 때 지원자들이 이 말을 하면 제가 입을 틀어막고 싶다고 한 말이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말은 바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시작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언제 나오냐면 주로 이 약점 질문에 나옵니다. 자,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왜 이직하려고 하세요? 또는 1년도 채 안 돼서 퇴사한 이유가 있나요? 공백기 때 뭐 했나요? 등등 이런 약점 질문에 90% 이상이 고지곧대로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 근데 그게 좋은 답변이냐? 합리적 답변이 아닌 경우가 정말 허다합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으로 시작할 경우 진짜 제 여기 목까지 이렇게 안 돼, 하지 마.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 묻지도 않은 말을 해서 확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중고 신입, 경력직 통틀어서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자, 그간 통계를 낸 그 이직사유, 퇴직사유, 공백비 포함해서 위험한 답변과 압박 질문 사례 대표 6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똑같이 말하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말 또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력 충원이 안 돼 적은 인원으로 여러 업무를 맡다 보니 이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메인 업무인 이 직무에 집중하고자 이직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이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사가 경영이 안 좋아져 전 직원 연봉이 동결되었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 이직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세 번째는 현재 회사의 시스템이 직무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퇴사하게 됐습니다. 또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지방 사업장 발령으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어 수도권 지역의 같은 직무로 이직을 하고자 퇴사했습니다. 이직하고자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와서 리프레시를 좀 하면서 좀 더 큰 회사로 이직하려고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에 2번이나 지원하여 면접에 올라갔지만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 세 번째는 준비를 아주 잘 준비해서 꼭 합격하여 이 회사에 이직하고자 지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많이 나온 6개의 제 사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지금부터 제가 그 압박 질문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당락을 결정하는 대표이사나 현업 본부장으로부터 이제 어떤 압박 질문이 나왔는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답변에는 어떤 압박이 들어왔냐면 회사가 일을 잘하면 여러 업무를 줄 수도 있을 텐데 과부하가 걸렸다고 퇴사한다? 자, 본인은 로열티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일 잘하는 사람 치고 과부하가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그 다음에 답변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머릿속이 그냥 하얗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답변에는 이제 현업본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럼 본인은 연봉이 무조건 올라야만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야겠네요. 또 그럼 또 뭐라고 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정도의 좀 궁색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압박 질문으로는, 자, 그럼 그 회사가 어떤 시스템이길래 직무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또 이 지원자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시사항과 규정이 수시로 바뀌고 업무에 혼란을 주어 야근이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와, 이건 정말 최악의 부정적인 답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적으로까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산전수전 다 겪은 고위 임원 면접관에게 안 해도 될 말을 시작해서 유도 질문에 덫에 걸려가지고 술술 이실직고를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실무 점수, 최고 점수 막 올라갔어도 안 뽑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약점 질문에 합리적 답변을 못해서 확신이 안 들면 제가 안 뽑는다고 누차 얘기했죠. 자, 근데 실무 면접에 들어간 실무팀장이나 파트장, 인사팀장 등은 이 합격 1순위 이 후보자가 왜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자, 임원 면접에 들어가서 직접 느껴봐야 알죠.
나중에 이제 코멘트란을 보거나 전해 듣거나 뭐 탈락 이유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경우는 이제 대표이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우리도 지방사업장이 6개나 있는데 발령 내면 또 그만두겠네요. 조금 이기주의적이라고 생각 안 하나요? 이 수천 명이나 되는 기업이 어떻게 본인 한 명의 상황에 맞춰야 합니까? 자, 이 사람은 스카이대학 산업공학과 졸업하고 직무핏도 잘 맞았어요. 실무 면접도 제일 높은 점수 맞고. 이것 때문에 안 뽑았습니다.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답변의 압박 질문은 뭐였냐면, 자, 지난 2년간 쉼없이 달려왔다고 했는데, 아니,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제 경력 2년에 20대 후반인데 벌써 지쳐서 리프레시를 한다는 겁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하얗게 질려서 어떻게 답변할지 몰랐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맞춤 컨설팅 받으러 온 이제 중고 신입인데 저랑 복귀하면서 퇴사 사유를 왜 이렇게 말했냐 했더니 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영상에서 이직 퇴직 사유 솔직하게 말하라고 해서 또 뭐 면접 단톡방에서도 그 면접 코칭하는 분이 임원 면접은 솔직하게 말해야 진정성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엄청 후회스럽다고 했어요. 임원 면접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 임원 면접 실전에 안 맞아서 위험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 리프레시 얘기 싹 빼고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퇴사한 이유는 좀 더 알찬 입사 준비 노력을 위해 시간이 필요했고, 관련 자격증 2개 취득 시험 준비와 만료된 어학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면서 직무 실습 교육도 받고 알차게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답변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거는 공백기 그 질문도 아주 잘 맞는 그런 패턴의 그런 형식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공백기 질문도 이런 패턴으로 대답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면 다르게 할 말들이 다 숨어 있는데 그냥 부정적인 걸 솔직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말해서 탈락의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자, 이직사유 답변도 부정적인 그런 솔직한 답변을 하지 말고 긍정적인 답변으로 지원 동기와 연결시켜 말하면 아주 좋습니다. 자, 끝으로 이 6번 답변은, 이 6번 그 약점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 현대계열사의 생산기술 직무 최종 면접에서 나온 사례인데, 압박 질문으로는 뭐가 나왔냐면, 이제 현업본부장이, 아니, 전에 2번이나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럼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잘 답변해야 됩니다. 이 2번이나 떨어져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왜 뽑아야 되나? 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지원자가, 그때는 경험도 부족했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준비가 많이 미흡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어설프게 답변을 하니까 현업본부장이 다시 내가 보기엔 지금도 여전히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답변도 이제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분명하죠. 그러니까 안 물어봤는데 굳이 전에 탈락한 얘기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간절함, 절실함을 보인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건 바보짓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임원 면접은 실무 면접과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 면접은 용서가 있지만 임원 면접은 용서가 없습니다. 최종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직, 퇴직 사유를 비롯한 뭐 공백기 등의 이런 본인 약점 질문들은 면접 초반에 나오는 질문들이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이 직무에 관련된 질문인데도 답변 속에 평소 본인의 사고와 인성이 다 묻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임원 면접관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는 것을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이 면접 숨은 고수의 엑기스 합격 정보를 늘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